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합격생 스펙 네 번째 시간으로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과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특히 카톨릭 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의 여러 개의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적되어지면 카톨릭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하게 되었을 때 최소한 6개 정도의 수시 원서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루는 내용도 카톨릭 대학교나 아니면은 경희대학교 2개 대학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한 20여 개 정도의 대학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삼으실 필요가 있으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학 입시라고 하는 부분이 학생부 교과든 종합이든 간에 실제 불합격한 사유를 대학에서 정확하게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시처럼 하나의 성적으로 학력 지표로 해서 학생들이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학생부 교과라 하더라도 여러 개의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의 편차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특성이 일반기 고등학교냐 자사고냐 특목고냐에 따라서 실제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에서 어느 대학에 붙는지에 대한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우리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교 프로파일이나 내신 성적이나 활동의 우수성을 고려했을 때 어느 대학에 적합한지라든가, 아니면 실제 붙은 학생들의 합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다른 학생들은 이런 스펙이었을 때 어떻게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제가 하지 않는 거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터무니없는 전수로 학생들이 합격한 사례를 가지고서 부모님들에게 미끼를 던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학원들이 많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내신 성적이 3.2등급인데 그 성적으로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의대에 붙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신 성적이 2.5등급이니까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표준화되어진 기준을 제시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지원하시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마지막으로 문 닫고 들어간 학생들보다는 일반적인 사례를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지원하실 때 참고사항으로 삼도록 하고, 자 해서 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카톨릭 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일반적으로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아니면 서울이든 어디든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보다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면서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가기에 적합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으시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대부분 1.1 또는 1.05와 같은 우수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표준화되어진 지표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학급의 형형에 따라서 학교에서 어떤 학교는 400명이 정원인 학교가 있을 수 있는 거고 200명이 정원인 학교가 있을 수 있고, 학급수가 만약에 15개 반인 학교가 있고 어떤 때는 7개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학교의 내신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학교장 추천 전형, 아무리 교과 100% 전형이라 하더라도 교과 성적 외에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수상 경력이나 활동의 우수성이나 전공 적합성이나 리더십, 또 이게 학교의 프로파일, 이런 부분들이 입시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하면 나는 무조건 카톨릭 대학교 의예과 붙을 수 있다. 이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의 역량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보시면 이 학생은 카톨릭 대학교에 붙은 학생은 충남의 일반계 고등학교고 내신 성적이 1.05였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내용을 보니까 2018년도에 서울대 수시 한 명을 보냈는데 대학교의 진학률이 85.8%, 그 중에서 대학교가 65.8,
그 다음에 전문대학교가 20%예요.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진학률, 그 다음에 이제 전문대 진학률, 그 다음에 서울대 진학률을 고려했었을 때 이 학교는 그렇게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되어지지 않은, 결과적으로 내신 성적이 중요한 학교였었다. 이 정도의 스펙에다가 이런 학생들이 만약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게 되어지면 대학의 폭이 넓어져요.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내신 성적은 좋으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충족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실제 의대에 불합격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럼 이런 학생들이 100% 의대로만 원서를 쓰냐? 의대로 원서를 쓰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서 그 다음에 뭐 서울대나 연고대 쪽으로 해서 수능 최저가 없는 쪽으로 원서를 나눠서 써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학생은 그래서 보니까 가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으로 원서를 썼으나 불합격,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원서를 썼으나 불합격, 충남대학교 학생부 종합종합 프리즘 전형으로 원서를 썼으나 불합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의대를 서열화시키는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가 제일 좋고 연세대 의대가 좋고 카톨릭 의대가 좋고 그 밑에가 충남대 의대다.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남대 의대를 떨어진 학생이 어디 붙었어요? 카톨릭대를 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 지원하시게 되어질 때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의 프로파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부 교과 성적, 그 다음에 활동의 우수성, 이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지원 대학을 결정하셔야 돼요. 이 학생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가장 핵심은 뭐였었냐면 결국 교과 성적은 좋았지만 수능 최저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서울대를 포함해서 대부분 다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운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운이 나빴으면 결국은 재수해야 되는데 재수로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어려웠을 거죠. 그러니까 입시는 운이 좀 따라줘야 된다. 그래서 운이 좀 따랐기 때문에 잘 입시 결과가 나왔던 경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걸 이렇게 좀 정지하셔가지고 하나씩 내용을 좀 보시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가톨릭 대학교에 붙은 학생들의 사례를 3개를 더 붙였어요. 4개를. 보시면 실제 보면은 가톨릭 대학교에 붙은 학생들이 어떤 학생은 1.17입니다. 내신 성적이. 이 학생은 1.05, 1.00, 1.28이에요. 심지어 1.28인데도 붙었어요. 그렇죠? 1.00 이렇게 붙은 학생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또는 학생부 교과 100이라고 해서 내신 성적만으로 결국 합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보셨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결국은 활동의 우수성이나 지원학과에 대한 적합성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왜? 이런 학생들과 같이 경쟁하시게 될 테니까, 틀림없이. 그쵸? 자, 그럼 이 학생이 어디를 지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경북의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내신이 1.17 정도의 성적이에요. 그러면 사실 경북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1.17이라고 하면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하면 보통 1.1 이내로 들어가야만 하는데, 그런데 여기를 봤더니 경북의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2018년도에 서울대 진학률이 수시에서 4명을 보냈어요. 대학 진학률이 79.6%에 전문대 비율 12.1%, 대학이 67.5%니까 이 학교는 자사고나 특목고는 아니지만 학교 프로파일이 좀 높은 학교다. 그러니까 결국은 활동의 우수성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내신 성적이 1.17이지만 결코 나쁜 내신 성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학생은 어디에 원서를 썼는지 보면, 자, 가톨릭대, 가천대, 인제대, 충남대, 충북대, 순천향대까지 원서를 쫙 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학생이 원서를 쓴 걸 보면 첫 번째는 학교장 추천 전형,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교과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가천대학교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니까 이거 교과죠. 이것도 교과고 이건 학종이고 교과고 교과 이렇게 원서를 썼어요. 붙은 데는 어디 붙었냐면 가톨릭대학교하고 인제대 2개를 붙었죠. 결국은 어디에 붙었다?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서는 대부분 다 불합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대 입시에서 정말 핵심은 뭐냐? 결국 수능 최저인 거예요. 수능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수능 최저가 얼마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 그 능력이 바로 컨설팅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의대에서 자소서가 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본격적으로 써야 하는 7월, 8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돼? 수능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수능 공부를 집중하면서 실제 합격할 수 있는 자소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본인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를 누군가한테 첨삭을 맡겨서 누가 대신 써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알맹이 없는 자소서, 제출은 할 수 있으나 합격할 수 없는 자소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의 자소서가 이런 요소들, 첫 번째는 학생들이 수능 최저에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의 경험이나 노력의 과정들이 솔직하게 기술이 되어야만 단지 제출하는 자소서가 아니라 합격할 수 있는 자소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1, 2, 3번 쓰고 4번 문항만 그냥 바꾸는 자소서가 아니라 실제 의대 자소서의 핵심은 1, 2, 3번의 변화가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될 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렇게만 원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수능 최저에 맞춰서 원서를 쓰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나눠 쓰게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의 합이 4개형이 5이거나 4개 합이 6이거나 수능 최저에 따라서 단계별로 원서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의 자기소개서를 가지고서 여러 대학에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대학마다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결론적인 이유는 뭐냐면 의예과의 원서 지원의 가장 핵심이 결국은 수능 최저에 따라서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소개서의 4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 2, 3번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서 지원을 해서 실제 이 학생이 붙었던 거는 가톨릭 대학교하고 인제대학교에 붙었죠. 근데 이것도 되게 다행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학생들이 실제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톨릭 대학교나 인제대에 붙었는데 좀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 학생의 성적이 1.17이었거든요. 그러면 인제대 의예과, 여기 보면 인제대 의예과의 성적이 얼마였었냐면 80% 컷이 1.14였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붙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서류평가라든가 면접에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북의 일반계 고등학교라 하더라도 수시가 전년도에 서울대를 4명 정도 보냈기 때문에 학교의 프로파일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제 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경쟁률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의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원서를 어떻게 쓰냐. 그러면 일반계의 원서 지원과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이나 아니면 인문계열에서 우리가 원서를 쓸 때 가장 핵심은 뭐 해주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에 있는 교과 성적, 활동의 우수성, 지원학과의 적합성 이런 걸 보고 난 다음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의대 원서 지원의 그냥 핵심 첫 번째 하나는 바로 수능 최저예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3개로 나누어서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다. 첫 번째, 수능 최저가 안 될 경우. 두 번째는 내가 내신 성적이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내신 성적이 1.14 정도 돼. 그러면 교과 전형. 그런데 1.14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100%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요? 학종. 이렇게 원서를 쓰게 됐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사고야, 특목고야, 내신 성적이 1.17 정도 돼. 그럼 1.17이라고 하는 건 교과의 우수성이 크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씁니까? 미반영,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 둘, 3개의 섹션이 있지만 이 3개를 다 나누어 쓰는 경우들이거나 아니면 2개를 나누어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서를 1, 2, 3번 쓰고 4번만 바꿔 쓴다? 이거는 정말 자소서를 잘 모르시는 분들, 말 그대로 떨어지려고 작정을 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특성에 맞게끔 써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자사고다. 강남의 자사고의 학생들은 실제 어디에 원서를 쓰고 있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여러분들이 알면 큰 도움이 돼요. 왜?
첫 번째는 이거죠. 내 성적으로 어느 정도의 원서를 쓸 수 있을까를 아는 것도 큰 도움이지만 나와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어디에 원서를 쓰는지를 안다면 더 큰 좋은 정보가 되겠죠. 자, 이 학생은 강남의 자사고예요. 내신 성적이 1.5 정도죠. 교과 성적이 우수성을 인정하기 좀 어렵죠. 그런데 강남의 자사고인데 봤더니 이 학교가 서울대 2018년도에 서울대 합격자가 26명이야. 그러면 저 내신 성적 1.5등급이 갑자기 엄청 높아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수시에서 6명을 보냈는데 정시에서 20명을 보냈어요. 특이하죠. 이 학교는 그러니까 정시 중심의 학교고 재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이 학생은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에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는데 이런 학생들은 원서지는 어디에 썼냐면 학종의 원서를 다 몰았었죠. 학종에 아주대학교 에이스, 한림대, 학교생활 우수자, 강국대학교 천안, 가천대, 가천인재, 서울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나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학생은 첫 번째로 보니까 어떻게 썼냐면 나름대로 자신 있는 점은 학교 프로파일에 대한 자신감, 두 번째는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 체제가 불안했다고 생각하면 이런 전형의 학생들이 어디에 원서를 써?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원서를 쓰거나 인하대학교나 한양대학교, 또 중앙대학교 이런 데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은데 수능 체제 미반영인 학교는 원서를 지원하지 않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원서를 썼기 때문에 이 학생은 학생부 수능 체제에 대한 기대치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됐다고 생각이 되어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어느 대학교에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어느 대학교에 원서를 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수능 체제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을까? 이걸 판단하고 하면 그럼 만약에 내가 충족 가능한 게 4개 영역 등급합이 5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대학 중에서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내가 원서를 쓸 때 아주대, 한림대를 같이 원서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주대와 한림대 중에서 하나를 써야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학교의 프로파일이나 활동이나 아니면 교과 성적으로 봤었을 때 어느 대학의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시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뭘 판단해야 된다? 이 두 개의 전형의 특징, 실제 합격생들, 어떤 학생들이 원서 지원하는지, 실제 합격생들의 스펙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하셔서 지원 대학을 결정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런 건 아마 제가 이제 그 전에 지금 4번째 원서를 찍고 있기 때문에 전에 1번, 2번, 3번 내용을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런 대학에 어떤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강남의 자사고의 학생의 사례를 하나 보여드렸고 두 번째는 지방의 일반고 학생들은 어떻게 원서를 쓰냐. 자, 이 학생은 강남의 일반고 학생인데 내신 성적이 1.21 정도 돼요. 자, 그러면 강남의 일반고라 하더라도 1.21 정도의 내신 성적은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이 학생은 보니까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합격을 했습니다. 다행히. 자, 그리고 원서 지원 어떻게 하냐면 연세대학교 교과 면접형,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일반,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주, 그 다음에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가천대학교 가천의회 전형에 원서를 썼어요. 실제 강남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내신 2.21이 정도 되어지는 여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된다면 이렇게 원서를 쓴다는 거예요. 수능 체제가 안 됐었을 때를 대비해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나 아니면 연세대학교 면접형의 원서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고려대, 한림대, 이화여대, 가천대 결국은 수능 체제 충족에 따라서 계단식으로 원서를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 학생은 실제 어떻게 됐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합격을 했고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불합격,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에 불합격. 결국은 수능 체제가 들어가는 전형에서는 다 불합격하고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에서 합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시는 이렇게 보면 뭐다? 운이 따라야 한다.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입시는 운이 아니다. 결국 뭐다? 컨설팅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표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원서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시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학생이 서울대에 붙지 못했다면 사실상 모든 대학에 불합격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머지 고려대, 한림대, 이화여대, 가천대를 다 떨어지고 서울대를 붙은 꼴이니까 결국 가천대가 서울대보다 붙기가 더 어려운 대학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원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해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학교 합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붙었는데 이 학생은 지금 보니까 자사고예요. 자사고인데 내신 성적이 무려 2.25 정도의 내신 성적. 야, 경희대를 2.25 정도에 붙는구나. 물론 학교 프로파일이 우수한 학교인 경우에는 경희대학교 네오너스 성적에 붙는 성적들이 3점대 초반의 성적대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꼭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야, 경희대를 어떤 애가 2.25에 붙었어. 그러니까 내 성적이 얼마야? 나는 2.0이야. 그럼 나는 붙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들 중에서 예를 들어 80% 컷이 1점 몇이다. 평균 컷이 얼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전체 합격생들의 사례에 대해서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고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이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이나 졸업 예정자가 다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지원자들의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도 지원하고 자사고 학생도 지원하고 강남권 학생도 지원하게 되고 특목고나 가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다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은 학교 프로파일이 높은 학교의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3점대에도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우리 학교가 서울대학교를 1년에 한두 명 정도 보내는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한다면 저런 성적으로 원서 지원해가지고 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합격 사례가 결국 나에게는 뭐야? 실패의 이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하고 원서 지원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사고를 봤더니 전년도에 서울대를 무려 33명을 보냈고 수시 전형에서 22명, 정시에서 11명을 보냈어요. 학교의 우수성이 아주 강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특목고들은 결과적으로 원서 지원하게 되면 특목고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원서 지원은. 경희대학교에서 만약에 지금 뽑는 인원 자체가 55명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간단히 생각하면 일반계 고등학교 그 다음에 서울이나 강남권의 학교들이 있고 뭐 자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특목고가 있다. 이렇게 만약에 3개를 나눈다고 해봅시다. A, B, C 그룹이 있으면 A그룹과 B그룹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A는 A끼리 경쟁하고 B는 B끼리 경쟁하고 C는 C끼리 경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자사고인데 서울대를 33명을 보내는 학교의 학생이 경희대학교 네오너스 성적으로 의대를 가려고 하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슷한 학교 또는 같은 출신 고등학교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하면 일반계 고등학교 1.1이야. 얘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끼리 경쟁을 해서 학업적 우수성이 인정이 됐었을 때 경희대에 붙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원서를 쓴 건 경희대, 중앙대, 성균관대에 원서를 썼고 경희대에 붙었어요. 수능 최저 없고 없죠 다. 수능 최저가 그만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학교를 원서를 썼는데 중앙대에 실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중앙대는 모집 인원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탐구형과 그 다음에 다비치 전형으로 나눠서 선발하긴 하지만 경희대보다 중앙대가 더 어려운 학교인 거예요. 실제로 이런 학생들이 볼 때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균관대학교도 25명을 선발하는데 물론 성균관대는 일반적으로 경희대보다 대학의 레벨이 좀 높죠. 의대로 갔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불합격했지만 두 개의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비슷하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경희대가 좀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경희대에는 붙었지만 중앙대에는 떨어진 이유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원서 지원하게 되어지고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수능을 미반영하는 전형이 있지만 학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전형의 원서를 써서 지원하신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이제 마무리 짓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서 지원하게 되어질 때는 의대는 워낙 많은 인원을 뽑기도 하고 내용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천대학교는 떨어졌어. 근데 서울대에 붙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이라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서열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능 최저의 가능성, 학교 프로파일, 그 다음에 교과 성적, 활동의 우수성, 여기에 맞게끔 원서 지원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서를 학생이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소서를 써야 되긴 하지만, 단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대신 써주는 자소서 절대로 붙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의 장점과 특징이 잘 살아나는 자소서를 써야 된다라는 이러한 또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계획하셔가지고 원서 지원을 하시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요즘에 이제 제가 바빠서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합격자 스펙 네 번째 편을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후로도 5, 6, 7, 8 이어서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동영상을 작업을 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전에 올렸었던 1편, 2편, 3편,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분석했었던 유튜브의 동영상,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의 맥락이 잡혀요. 아, 우리 아이의 성적으로 어느 정도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겠다라는 맥락이 잡히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2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어떻게 하면 의대를 가겠구나 라고 하는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감사합니다.